17 right here.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안녕하세요. 1학년 거꾸로 영상 마지막 확인을 찍게 된 과학교사 손서영입니다. 저는 오늘의 학습목표는 비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물질에 따라 비열이 다름을 알고 이를 활용한 예를 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4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뚝배기랑 양은 냄비가 있어요. 뚝배기는 주로 어떤 음식을 끓여서 먹죠? 그렇죠. 찌개라든지 전골, 이렇게 뜨겁게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는 데는 뚝배기를 사용하고요. 양은 냄비는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라든지 국수류를 이제 먹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양은 냄비를 씁니다. 왜냐면은 오랫동안 열이 보존되면은 면이 불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온도가 올라갔다가 식을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질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빠르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고요. 자, 우리 학교가 핫플레이트가 없어서 이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자, 우리 첫 번째 있는 게 물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게 콩기름입니다. 이 물하고 콩기름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물보다는 콩기름이 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은 첫 번째 4분째 25도씨에 먼저 도달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물은요, 무려 7분이나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똑같은 열의 힘을 이용해서 가열했는데 어떤 거는 4분 반 걸리지만 어떤 건 7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자, 같은 질량의 물과 콩기름을 똑같이 가열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 콩기름의 온도가 물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과 콩기름의 질량이 같아도 각각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열량은 무엇입니까? 열량은 열의 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칼로리, 킬로칼로리 같이 이제 이런 햄버거집 같은 경우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용어였죠.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열이 높으면요, 적은 열량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 되고요. 비열이 크면은 많은 열량을 줘야지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비열이 작은 물질은, 그렇죠. 비열이 작은 물질은 비열이 큰 물질보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 작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가열하면 온도가 많이 올리고, 식으면 많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해볼거요. 비열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 가면요, 이거를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왜 이러지?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보통 이 물질의 특성은요, 끓는 점. 물의 끓는 점은 100도야. 100도면 뭐겠어? 물이야.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뭐, 녹는 점, 비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이제 킬로그램하고 도시를 나눈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을 보통 1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시로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물질보다 큰 물질이고요. 이 비열이 이제 가장 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볼 텐데 물보다 콩기름이 낮아요. 비열이 높아야 낮아요. 비열이 낮으니까 열량을 주더라도 적은 열량으로도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모래 같은 경우는 콩기름보다 더 빠르게 온도를 올릴 수 있고 제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게 구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어떤 물질의 온도가 변할 때 비열, 질량, 온도 변화를 알면은 이동한 열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질의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음식이더라도 이제 음식의 양이 많으면은 요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질량이 크면은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물질의 비열과 질량이 클수록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음식 재료나 조리 도구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면 좋고요.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같은 질량이면은 콩기름이 조금 더 빨리 가열된다. 하지만 양이 많아지면은 가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비열을 가진 물질이 뭐라고 했죠? 물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1kcal를 어떤 걸로 나눠줬다고 했죠? 킬로그램하고 도시로 나눠줬어요. 왜냐면은 1도씨 올리는데 1kg의 물질에 드는 열량이 얼만큼 돼요? 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1kg하고 도시를 분모에다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자연의 현상이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몸은요,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 70%는 혈액이라든지 뭐 다양한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이 70%의 물 때문에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방지해줘요. 갑자기 우리가 시베리아에 간다고 할지라도 36.5도가 쉽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더불어서 지구 표면도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게 해준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해안 지방에는 뭐가 많습니까? 그렇죠. 물이 많기 때문에 일교차가 적게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또 해안 지역에서는 낮에 부는 바람의 영향이 바뀌는 해류풍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바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은 낮에는요, 모래가 빨리 달궈져요? 물이 빨리 달궈질까요? 그렇죠. 모래가 빨리 달궈진다는 거죠. 온도가 쉽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열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래요. 비열이 작다는 얘기죠. 하지만 물 같은 경우는요, 바닷물로 들어갔을 때 모래보다 뜨거우면 우리가 해수욕장을 갈까요? 안 가겠죠. 온도가 낮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모래 쪽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은 바다 쪽에 있는 찬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이제 딱 오게 되겠죠. 바다 쪽에서 불어온다고 해서 우리는 해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해풍. 반대로 밤이 되면은 모래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모래는 온도가 낮겠지만 물은 온도가 높게 되겠죠. 그럼 온도가 높은 쪽에서는 공기가 올라가지만 이제 또 공기가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까 차가운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육지에서 불어나가는 바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유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비열이 큰 물은 이제 다른 물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의 엔진이나 바위를 자르는 기계의 냉각수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찜질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찜질을 하는데 뜨거운 찜질팩을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갑자기 한 1분도 안 돼서 찜질팩이 식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찜질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물질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열이 큰 물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비열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위는 뭐 썼습니까? 킬로칼로리를 어떤 걸로 나눈다? 킬로그램하고 온도로 나눠준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비밀 코드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꾸로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2학년, 3학년 가서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부족한 강의지만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저같이 교사가 되거나 과학자가 되는 학생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